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테슬라를 절대 넘지 못한다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래드 윈턴이라는 사람과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브래드 윈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ARK 인베스트먼트의 Director of Research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최첨단 기업들 있죠. 이런 테슬라 같은 정말 앞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그 미래를 분석하고 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내고 연구해내는 자리가 바로 Director of Research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래드 윈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정보통이 아주 이게 넓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려줬어요.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최근에 그 처음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애플이 애플카를 앞으로 전기차에 뛰어들어서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 로이터에서 공개했는데 로이터에 흘러간 내용이 즉 유출된 내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출이 어디로부터 됐냐면 애플 내부자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브래드 윈턴이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요. 그 애플의 내부자들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그 생중계를 아주 그 열렬하게 시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애플의 내부자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짠 거예요. 2024년 혹은 2025년도쯤에 애플 우리 자동차를 계획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문제다. 즉 배터리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노트가 그대로 로이터 통신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일론 머스크의 그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애플이 절대로 테슬라를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이요. 애플 내부자들이 그 기록한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배터리에 대한 그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로이터 통신에 유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플 내부자들에 의해서 유출된 그 내용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Strange if true 라고 썼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무계하다. 정말 웃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크게 두 가지 이 지점으로 딱 나누어서 애플의 그 전기차 이 개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애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이겁니다. Apple's decision to pursue monocell battery design. 자, 여러분, 애플이 모노셀 배터리 디자인 양식을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노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monocell is electrochemically impossible.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노셀 방식은 전기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s the max voltage will be about 100 times too low.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볼티지, 즉, 전압이, 그죠? 맥스 전압이라는 것이 대략 100배 정도는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이 방식이 모노셀 배터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모노셀 디자인은 뭔데?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 모노셀 배터리 디자인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테슬라가 3단계에 걸쳐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배터리 셀이에요. 여러분,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셀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그 뜻이 세포잖아요. 그죠? 세포.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그러는데, 배터리 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바로 배터리 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에도 넣고 뭐 여러 곳에다가 조그만 배터리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하나하나가 배터리 셀이다. 라는 걸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배터리 셀들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은 배터리 모듈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모듈은 이 원통형 배터리 하나하나를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뭐 가령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나의 모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을 시키는 거는 왜 모듈을 시키냐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서로 안 움직이게 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인데 이 가운데 그림이 이 원통형 배터리가 여러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데 배터리 팩이라고 그래요. 자, 배터리 팩은 여러분 오른쪽 그림인데요. 배터리 팩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모듈이 여러 개가 깔리겠죠. 이 원통형 배터리가 여러 개 모인 게 모듈이고 이 모듈이 또 여러 개가 바로 배터리 팩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서 모듈을 다 덮어서 이제 하나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원통형 배터리가 되겠죠. 큰 배터리가. 자, 이렇게 배터리 팩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동차로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노셀, 그죠? 이 모노셀 배터리 이 디자인은 도대체 어떤 거냐면요. 이 원통형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가령 이 모듈 단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 팩에다가 원통형 배터리를 하나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굳이 지저분하게 모듈을 만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많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아주 큰 배터리 하나를 만들어서 자동차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 그게 모노셀이에요. 여러분, 모노라는 게 결국 싱글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모노셀 배터리 디자인은 바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만 번역한다면은 이 하나의 배터리 셀을 크게 만들어서 자동차에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노셀 방식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즉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이미 17년 동안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미 테스트를 다 거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시도해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전기공학적으로 impossible하다. 라고 이미 정리하고, 그게 왜냐하면 전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워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애플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친절하게도 그래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플에서 얘기한 모노셀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자는 그렇게 썼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이들이 의미한 바는 다를 것이다. 다른 배터리의 모습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친절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Maybe they meant cells bonded together like our structural battery pack.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They meant, 아마도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정말 모노셀이 아니라 cells bonded together.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배터리 셀이 원통형 배터리 하나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를 bonded together,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그들은 모노셀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like our structural battery pack. 자,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배터리 팩, 그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팩을 형태로 띄고 있을 것이다. 모듈화도 되고 팩에 들어가서 여러 개를 이 셀을 묶어 놓은 것을 아마 얘네들이 모노셀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엔 애플이 모노셀 방식을 하겠다 하고 하지만 이 테슬라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개발해내고 있는 이 그 배터리를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어내는 그 방식을, 우리 방식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그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발언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두 번째로 지적을 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뭘 사용한다 그러냐면 리튬, 그다음 아이언 철이죠. 파스페이트. 파스페이트는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철 리튬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인산철 리튬은 줄임말로 LFP 형태의 배터리거든요. LFP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배터리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LFP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열을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산철 리튬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는요, 그 열이 덜 발생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열이 덜 발생하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LFP 방식의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겠다고 이 애플이 밝히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Such batteries are already being used by Tesla today for the Model 3.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산철 리튬 방식의 배터리는 이미 우리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모델 3 방식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애플의 방식이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요, 이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미 LFP 방식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벌써 사용하고 벌써 판매하고 있으니까 애플의 방식이 새롭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정말로 만약에 애플이 2024년도에 소문대로 애플카를 출시를 한다면 정말로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배터리만 살펴보더라도, 유출된 내용으로 배터리만 보더라도 상대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테슬라를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설마 일렉트리카 전기차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테슬라가 2024년이면 어마어마한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여러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등장한다고 해도 테슬라에겐 전혀 적수가 못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을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결국은 2024년도에 애플카가 나온다 하더라도 독보적인 1위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가 될 거고요. 2위 싸움이나 3위 싸움에서 애플이 그 후발주자들하고 경쟁할 것이지 테슬라의 대적은 절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 애플카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여전히 테슬라를 믿고 쭉 가셔도 됩니다. 자,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